대파를 1년 동안 장기 보관하여 먹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대파를 한 단을 준비를 했는데요.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한 단을 깨끗하게 씻어 왔는데요. 요거를 1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딱 좋더라고요. 작년에도 대파 보관법을 여러 가지로 보여드렸지만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통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가지런히 이렇게 넣어주고요.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이제 통에 넣었지요? 네, 이렇게 이제 두고요. 네, 소금을 한 컵의 분량을 넣어주고요. 물을 500ml를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소금물을 풀어줘요. 네, 이렇게 소금물을 다 풀어줬는데요. 네, 여기다가 소금물을 부어줍니다. 소금물을 이렇게 부어서 그러면 소금물에 이게 이제 잘 절여져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뒤집어 놔야 돼요. 뒤집어서 소금물에 잘 절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청주가 없으면 소주를 넣으셔도 됩니다. 네, 청주를 반 컵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하느냐? 네, 요리를 이제 하는 걸지도 보여드릴 건데요. 파게장 같은 거 하시면 딱 좋아요. 대파가 많이 쌀 때 이제 아주 추워지기 전까지도 대파가 좀 싸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대파를 많이 사셔가지고 염장을 하셔서 드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조금씩 꺼내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염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짜잖아요. 짜기 때문에 골마지도 끼지 않고 또 씌어지지가 않아요. 염장되어진 거는 절대 발효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요리를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요리를 할지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지금 요리하는 거는 고등어 조림을 할 건데요. 먼저 물을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냄비에다가 깔아주면 돼요. 물을 180g을 준비를 했고요. 물을 2컵 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00ml를 넣어준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마를 15g을 넣어줍니다. 네, 넣어주고요. 이제 대파를 지금 제가 미리 이렇게 썰어가지고 염장을 해 놓은 거거든요. 네,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굉장히 짜요. 네, 요거를 대파를 한 컵의 분량을 이렇게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헹궈줘요. 헹궈서 꼭 짜서 사용을 할게요. 염장되어 있는 대파를 썰어주세요. 그냥 다져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고등어 조림 같은 거 할 때 대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져서. 네, 그래서 다져서 넣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대파를 아까는 저는 이제 길쭉하게 해서 또 절이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잘라서 절이기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다져가지고 또 염장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다 이제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불에다 올려서 무가 익을 수 있도록 네,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청주를 2큰술을 넣어줄게요. 네, 요거를 이제 불을 켜서 무가 익을 수 있도록 물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등어 조림을 할 건데요. 양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고춧가루를 네, 2큰술을 넣어주겠습니다. 다진 마늘을 1큰술을 넣어줘요. 생강가루를 2분의 1 작은술 넣어줄게요. 양조간장을 1큰술을 넣어줘요. 참기름을 1큰술 넣어줘요. 네, 깨소금을 2큰술을 넣어줘요. 그리고 청주를 2큰술을 넣어줘요. 설탕을 1 작은술만 넣어줍니다. 네, 물을 반 컵만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장을 이제 해놓았고요. 이제 고등어 조림을 해줄 건데요. 지금 무가 한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를 이렇게 반만 잘라주세요. 네, 요게 자반 고등어인데요. 아주 싱싱하고 물이 좋지요. 요거는 제주도에서 바로 배송이 된 자반 고등어예요. 이거는 또 주문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만나물에서. 그러면 이제 바로 고등어 조림을 무가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해볼게요. 네, 지금 9분 정도 됐는데요. 불을 꺼주고요. 무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마는 건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시마 조림 그냥 그대로 두고 먹을래요 하면 그냥 다시마를 놔둬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세요. 네, 지금 무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고등어를 여기다가 앉혀주고 고등어 조림을 할 거예요. 양념장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네, 양념장을 지금 제가 양조간장을 한 큰술밖에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대파가 염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쫙 빠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간을 안 해고 그냥 해도 되는데 약간 양조간장만 넣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고등어 조림이 되어집니다. 어때요? 대파가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어지지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이제 끓여주면 됩니다. 또 불을 켜줄게요. 네, 지금 이제 고등어가 조림이 다 되었는데요. 맛있겠죠? 네, 이렇게 또 8분을 졸여줬는데요. 끓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약한 불로 해서 8분을 끓여줬어요.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맛을 보고요. 또 한 가지 요리를 보여드릴게요. 약간의 대파를 준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헹궈서 이거를 또 쫑쫑 썰어줄 거예요. 이거는 대파를 좀 다져주셔야 돼요. 대파를 쫑쫑 다졌는데요. 네, 얼마나 되는지 제가 계량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정확하게. 네, 한 큰술 한 반 되네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진 마늘을 한 큰술 넣어줘요. 식용유를 한 큰술 넣어줘요. 손두부인데요. 손두부를 4분의 1모를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조금 으깨주세요. 이렇게 으깨 놓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네, 대파하고 마늘을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지 않을 정도로 볶아주세요. 좀 탄다 싶으면 불을 줄여주세요. 네, 어느 정도 볶아지면 두부를 넣어주세요. 으깬 두부를 아주 약한 불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을 잠시 덮어 놓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한 개를 이렇게 깨주고요. 참기름을 네, 한 큰술을 넣어줘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저어주세요. 불을 약불에서 중불로 올려주고요. 밥을 한 반 공기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계란을 풀어놓은 거를 넣어줘요. 해주고 술을 네, 좀 살짝 넣어주고요. 이제 불은 꺼주고요. 네, 깨소금을 한 큰술 넣어줘요. 네, 이렇게 해서 볶음밥이 지금 간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대파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볶음밥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볶음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고등어하고 이제 맛을 보도록 할게요. 볶음밥을 먼저 먹어볼게요. 대파에 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간 되어 있는 걸로만도 볶음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대파에서 이게 짠기가 쫙 빠져가지고 이 무가 간이 딱 맞아요. 딱 맞아. 고등어도 심심하니 무하고 먹으면 딱이에요. 딱. 오늘은 대파를 1년 동안 장기 보관하여 먹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